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예비 경선이 치러졌습니다. 이변 없이 이재명 의원이 본선에 진출했고 박용진, 강훈식 의원 등 3명이 예비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한편 비수도권의 유일한 후보임을 강조하면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송갑석 의원도 본 경선에 올랐습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본선에 오를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하는 예비 경선.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과 박용진 의원, 강훈식 의원이 본선에 각각 진출했습니다. 득표수와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본 경선의 변수는 후보 단일화입니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된 박주민 의원이 탈락하고 친문계인 강훈식 의원이 진출하면서 이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다른 두 후보의 단일화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친문의 조직적인 지원에 힘입은 바 클 것 같고요. 이재명 대 비이재명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양 후보의 단일화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구도인 것 같습니다. 중앙위원급 투표로 진행된 최고위원 예비 경선에서는 후보를 8명으로 압축했습니다. 비수도권 후보인 광주 서구갑 송갑석 의원도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전당대회 본 경선에서는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합니다. 본 경선의 선거인단 구성 비율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5%, 국민 여론조사 25%. 송 의원이 지도부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당심과 민심을 얻어 친명과 친문으로 나뉜 경쟁 구도를 돌파해야 합니다. 호남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으로서 개혁과 정권 탈환을 위한 호남의 강렬한 열망을 실현하겠습니다. 전당대회까지 앞으로 한 달. 민주당은 다음 달 18일부터 20일까지 광주와 전남에서 온라인과 ARS 투표를 진행하고 21일에는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후보자 합동 연설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검사장 출신인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사실상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이 공조직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경찰국 신설에 대해 위헌이라며 공세를 펴는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처음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민선 8기 광주와 전남 지역의 첫 상생발전위원회에서 혁신도시 공동기금 조성이 합의됐습니다. 이렇게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출발은 순조로웠지만 군공항 문제는 시도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법을 찾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16년 동안 표류했던 혁신도시 공동기금 조성 문제가 해결의 물꼬를 텄습니다. 민선 8기 첫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나주시가 내년부터 매년 50억 원의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연구 용역을 통해 제시된 80억 원보다는 줄었고 성과 확산과 혁신도시 육성 개정을 더 운영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익이 공유되는 그런 길로 늘 머리 맞대고 우리 것을 좀 내려놓고 함께 사는 길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 신규 협력 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는 시도 접경지에 1,000만 제곱미터 규모로 만들어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 광주 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 11개의 상생사업이 새롭게 진행됩니다. 쟁점인 군공항 이전 문제는 현행법에 따른 절차를 이어가면서 특별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군공항의 면적과 훈련 기능 조정, 완충 지역 확대 등도 국방부에 공동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민간공항 통합 등 시도 차원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군공항의 문제에 본질적인 협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를 잘 해가면서 우리 도민들도 뜻을 잘 살피도록 이렇게. 또 광주가 관리하는 상수원이 되면서 화순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동북댐은 정비사업 추진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고 나주 SRF 발전소 문제는 별도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모 군수의 선거 당선 축하 모임에서 식비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선거사무소 관계자 A씨 등 5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8일 전남의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모임에서 군수 당선인과 선거사무 관계자 등에게 55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당선인의 지인인 B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조사 결과 이들은 현금 2만 원을 모금함에 넣는 척을 하고 다른 참석자에게 현금을 다시 전달하는 등 식사비 객출 장면을 연출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KBS가 보도한 보성 지역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보성군 공무원 2명을 입건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2대는 보성군 사업소 소속의 공무원 2명이 민주당 보성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을 모집한 뒤 금품 수백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입건된 A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농철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 근로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연속기획 보도입니다. 자치단체들은 외국 자치단체와의 협약 등에 나설 것을 정부에게 요청하고 있는데 이미 관련 입법도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 이성각 기자입니다. 마늘 농사를 짓고 직접 1차 가공 공장까지 운영하는 이희석 씨. 올해 처음 필리핀 계절 근로자 4명을 배정받은 뒤 농사가 한결 수월합니다. 수확철 일손을 구해야 하는 어려움과 천정부지로 치솟은 인건비 부담을 덜었기 때문입니다. 없다면은 앞으로 농사하기 힘들죠. 얘가 파종 시기에서부터 수확까지 지금은 거의 외국인 일손이 아니면은 감당하기 힘듭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없이는 농업 현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외국 자치단체와의 부실한 협약과 브로커 개입, 귀국 보증금 제도의 한계, 무단 이탈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기간이라도 늘려서 그분들이 충분히 수입을 얻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식으로 좀 정부 차원에서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관련법 개정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외국 자치단체와의 인력 도입 MOU부터 선발, 체류, 출국 업무를 전담할 외국 인력 도입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관련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직접 서로 MOU를 체결하든지 외국 인력이 들어오는 통로를 투명하고 공신력 있게 만드는 것이 이 제도. 일손 부족에 허덕이는 농촌의 호흡기 같은 역할을 동시에 무단 이탈의 통로가 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빠르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최신 농기자재 정보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2022 광주 국제 농기자재 박람회가 어제 개막해서 모레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펼쳐집니다. 농기자재 박람회에서는 농기계와 농자재 관련 200여 개 업체가 참여하고 트랙터와 무인 방제기 등 최근 농업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상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폐 플라스틱을 분해해서 경질류를 생산하는 RGO 공법의 첫 사업화 공장이 광양 초남 2공단에 들어서게 되고 착공식도 열렸습니다. 도시 유전의 핵심 공법을 활용한 공장은 폐 플라스틱을 고유의 파동으로 분해시켜 유증기만을 유출하고 이 유증기를 활용해서 경질류를 생산하는 곳으로 연간 폐 합성 수지 7,9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됩니다. 공장은 내년 3월 완공 예정이며 정상 가동 시 연평균 4,752톤의 고품질 재생유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GS칼텍스, LG화학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원료인 하이드록시 피프리온산 화이트 바이오 공장의 투자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업체는 이번 협약에 따라 화이트 바이오 공장 설립 시 여수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업체는 친환경 연료 양산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실증 플랜트 착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연일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전남 남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다가 일요일에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소나기 소식에 무더위를 식혀줄까 싶은데요. 소나기가 그친 후 습도가 높아져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체감온도는 35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매우 높으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내륙 지역은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여수 31도, 순천과 곡성 34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3도, 무안 34도, 영암, 강진, 해남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9도에서 3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주말엔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